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참 최근 시장 너무나도 쉽지 않은 장이 연속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인플레이션,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청구서가 전 세계를 파고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한일사로가 뭐 끝날 것 같으면서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상한가를 무려 연속 5방을 보내버리는 이 어마무시한 이 사료 곡물주의 상승을 보면서 참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금요일날 밤이었던가요? 아마 오늘이었던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에서 28일부터 식용 파묘 수출을 중단한다라는 이슈가 보도가 되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아마 큰 우려를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을 중단을 했죠. 자국 우선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원 전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일단 식용 파묘를 수출을 안 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많은 국가에서 식용 파묘 수출을 중단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아서 관련 종목군들을 간단하게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사실은 이 곡물 관련주, 인플레이션 관련주 정말로 막 치고 올라가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뭐 한일사료를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 들어가서 먹는 파동, 뭐 짧게 먹는 파동들은 그렇게 큰 재미는 있지 않았죠. 일단 월요일날 뭐 관련된 종목군들 갭을 크게 뜨지 않을까 싶지만은 일단은 알고 있을 필요는 있어서, 그리고 이 이슈가 생각보다는 클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관련주를 조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간단하게 읽어보면 파묘 국제가격 급등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용유 파동을 겪는 인도네시아, 전 세계에서 세계 최대 파묘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겠죠. 전 세계 1위 최대 수출국 인도네시아가 수출을 안 하게 되면 반대로 전 세계에서 인도네시아산 파묘를 다 전부 다 수입을 했었는데 수출을 안 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뭐 이런 부분이 일단은 아마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보면서 봐야 되겠죠. 그 외에 파묘가 수출이 안 된다면 다른 뭐 곡물 가격들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슈가 좀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페에 이제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아 놓았는데 어차피 영상으로 이거를 올려드리려고 간단하게만 일단 놓아두었고요. 실적으로 파뮤 관련해서는 세 개 종목이 존재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파뮤, 팜 오일을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JC케미칼이라든지 에락스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이 사실 파뮤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파뮤 가격이 올랐을 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었고요. 식용유, 즉 대두 관련해서는 샘표와 신성홀딩스 두 종목이 있는데 지난번 4월 6일 파무 가격 급등 이슈가 한번 있었을 때 이들 종목군들 굉장히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날 뭐 이런 종목군들 안에서 상이 일단은 튀어나올 확률이 비교적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빠르고 굵게 넘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샘표 차트를 먼저 보고요. 지난 4월 6일이죠. 4월 6일 날도 파묘 가격 급등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4월 6일 날뭐 시가는 그렇게 높게 출발을 하지 않았는데 4월 6일 차트로 좀 넘어가서 보면요. 대표적인 샘표 식용유 관련 종목이죠. 대표적으로 식용유 4월 6일 식용유 관련주인데 장 초반에 물량 소화를 하고 굉장히 크게 솟구쳤던 종목이고요. 동시에 하나를 더 보면은 신송홀딩스도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 자회사의 흐름으로 인해서 같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4월 6일날 대장주는 그때는 신송홀딩스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부단
이 식용유뿐만 아니라 다른 곡물 트레이딩을 같이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성홀딩스가 더 셌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날 아무래도 신성홀딩스가 조금 더 셀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종목을 함께 테마주 성격에서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시장에서 이슈가 터졌을 때 치고 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첫 상승에 눌린 구간이라든지 첫 상승에 눌린 구간 등을 보면서 첫음봉에 들어가는 전략도 저는 나빠 보이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시가 이하권에서 공략을 해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들 종목군들은 전적으로 테마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인지하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샘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대량의 매물대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최소 10% 이상 혹은 15% 이상 갭을 드는 게 차라리 저는 더 좋아 보이고요. 이 구간에서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가 일단은 1차적으로 매물을 소화해야 될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제로의 사이즈로 봤을 때는 이 갭을 뚫고 올라와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신성홀딩스 또한 지금 금요일날 일단은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차트적으로는 신고가 임박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높은 구간인데 이 위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신성홀딩스가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번에 제로의 사이즈는 비교적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반대로 인도네시아의 팜유 공장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볼게요. 이거는 시장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 팜유 가격 상승, 그 다음에 뭐 석탄 등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사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LX 인터내셔널도 인도네시아의 팜유 공장 3개를 보유하고 있고, 그 밖에 JC케미칼은 저희도 이거를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수익 종목으로 회원님들한테 이 아래 구간에서는 9,000원짜리에서는 그냥 들고 있으셔도 됩니다 했던 종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전략 매도를 해버렸어요. 올라왔을 때 딱 이 자리에서 전략 매도를 하고 들고 있지는 않은 종목인데요. 팜유 관련해서 실적도 나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안에서 팜유로는 사실은 가장 좋은 기업이다 정도로 보여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는 이 종목은 지금 관심 종목으로 계속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누적 수급이 매우 양호한 상태에서 과거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다 팔았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끌고 왔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팔았던 자리인데 최대 매물대가 존재하는 자리, 즉 여기에서 최대 거래량을 터뜨려 놓고 돌파를 하고 슈팅을 나온 다음에 이 자리가 깨졌죠. 이 자리가 깨지면서 악성 매물대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 자리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빠졌을 때는 이러한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팜유 관련주긴 하지만은 전반적인 원자재 전부 다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좋은 종목이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샘표 신성홀딩스 대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보시면서 월요일날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